자, 함수 fx가 일단 3차 함수로 되어 있고 그 친구에 역함수 하나 들어있지, 그렇지?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식을 쭉 가져다 준 다음에 실근 갖기 위한 k의 최대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근데 이 친구도 시험장에서 처음 마주치면 좀 당황할 만은 할 것 같아. 그러니까 무슨 느낌 때문에 그러냐면은 혹시 얘를 보고 fx도 어느 정도 주어줬겠다. 그러면 미분 한번 해갖고 g는 누군지 모르겠지만 그대로 갖다 때려박아서 계산을 해볼까? 이 생각을 할 수도 있죠. 맞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한다면 무슨 행동을 해야 될까? 이런 고민을 계속 할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여기 있는 게 3차이기 때문에 이 3차에 대한 역함수를 찾아오는 건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치? 그래서 계속 g를 구할 수 없는 내용 때문에 고민을 좀 할 텐데 결론은 진짜 쟤는 집어넣어야 되더라. 이 정도일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일단 fx가 있는 상태에서 얘를 미분하면 f'x라고 써줄 건데 너는 3x제곱에 더하기 1 이렇게 한번 쓸게요. 오케이? 그 다음에 집어넣으시면요 3배 하니까 3x 세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3k 이렇게 쓰겠죠? 그 다음에 프라임에다가 x를 붙이니까 마이너스 3x 세제곱 마이너스 x 이렇게 하나 쓸 거고 뒤에 있는 게 더하기 3x제곱 빼기 2x 여기까지 써지겠죠. 그다음 프라임이란 친구 기준으로 g가 들어가 있는 거니까 3을 하고 g가 들어간 상태에서 제곱 먹고 더하기 1 이 상태겠죠. 오케이? 그리고 뒤에 있는 게 3k-1이다 여기까지 한번 썼어요. 근데 사실 웬만하면은 미쳐갖고 저 행동을 실제로 안 하는 게 보통 좋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고민을 해봐도 여기 있는 식들끼리 뭔가 인수분해를 한다든가 넘겨서 뭐 꼴을 맞출 만한 대상이 딱히 안 보여서 그냥 하는 겁니다. 그게 보이면 그게 기본적으로 옳아요. 그렇지? 그래서 일단 이렇게 한번 정리해놓고 이 친구 식을 그대로 가져다 정리하시면 세제곱짜리가 쥐들끼리 사라지고 그렇지? 그 다음 여기 3x 제곱 있으니까 3x 제곱 쓰고 그 다음 여기 3x 여기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x 계산하면 사라지겠죠. 맞아요? 그 다음 남은 거 플러스 3k 여기까지 쓰겠네? 맞죠? 그치. 그 결론이 1끼리 사라지고 3gx 전체 제곱에 더하기 3k야 여기까지 쓸 수 있겠네요. 그럼 3으로 나누시면 x제곱 더하기 k는 gx 전체 제곱에 더하기 k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오케이? 뭐 k도 굳이 원하면 날려도 괜찮겠지? 그래서 이렇게 하면 내가 지금 gx의 제곱을 표현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거고요. 아까 봤던 거랑 비슷한 뉘앙스일 것 같아. 얘를 갖고 gx를 설정할 수 있겠죠. gx는 몇 개? x 아니면 마이너스 x로 나눠질 거야. 그렇지? 그래서 gx가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그 친구를 갖고 너가 1,2 다 친구가 저 사이에서 실근을 가졌으면 좋겠기 때문에 너가 1에서 2 사이에서 실근을 가질 거야.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케이스 나누시면 되거든요. 누구 따라갈지 모르니까. 그 다음에 이 생각은 안 해도 괜찮아요. 어쨌든 역함수를 대한다는 거잖아. 혹시 아까처럼 gx가 상황마다 x랑 마이너스 x를 옮겨 탈 수 있는 거 아닌가 이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역함수니까 증가 또는 감소만 해야 되지. 둘 중에 하나만 그대로 선택해서 갈 거다. 무슨 말인지 알지? 알아볼러. 그렇겠지? 그럼 첫 번째로 gx가 누구라면? gx가 x라면 이렇게 한번 시작을 해볼게. gx가 x라면 이 친구를 가져다 자리를 바꿔도 fx가 될 거고 그 친구가 x겠죠 뭐. 맞아요? 그럼 fx가 x가 되는 그 상황을 가져다가 우리는 실근을 갖는다고 표현하는 거겠지. 맞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fx가 결국에 x세제곱 더하기 x 더하기 k인데 그 친구가 x랑 마주치는 게 어디 사이에서? 1과 2 사이에서 실근을 갖나 보다 이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럼 얘를 좀 정리를 해보시면 x세제곱이란 친구가 마이너스 k랑 마주치는 걸 갖고 실근이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 맞아요? 그럼 여기 있는 x세제곱 어떻게 그려져요? 이렇게 있으면 x세제곱이가 뭐 이렇게 올라가고 있었겠지? 그러면 1이라는 곳에서 나오는 결론이 1이고 2라는 곳에서 나오는 결론이 8이겠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k는 그 사이에 들어와 있어야 되는 게 맞는 거겠네? 마이너스 k는 어디서 어디 사이? 1에서 8 사이. 같은 거 껴줘도 되죠. 다친 구간이니까.
그럼 결국에 K는 어디서 어디 사이? 마팔에서 마일 사이 이렇게 결론이 나오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만약에 gx라는 친구가 마이너스 x라면 그러면 f 마이너스 x라는 친구가 x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럼 마이너스 x라고 했으니까 그대로 대입하면 마이너스 x 세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k 그게 x라면 이렇게 보는 거겠죠. 저 친구가 1에서 2 사이에 실근 갖는다 이 얘기일 거고 너 가져다가 정리하면 k라는 친구는 결국에 x 세제곱 플러스 2x 여기까지 정리할 수 있겠네요. 그럼 요 3차 함수는 어떻게 생겼는지 잘은 모르겠거든. 근데 이제 뭐 궁금한 미분 한번 해봐도 되죠. 미분하면 3x제곱 더하기 2잖아. 이 친구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겨 있을 거니까 3차 함수도 어떻게 올라가겠다? 대충 이런 식으로 올라가겠다. 그렇지? 꼬불꼬불하게 안 생겨. 이런 식으로 그려져 있겠다. 그럼 요걸 기준으로 1부터 2까지 가져다가 집어넣으면 1 집어넣으면 3 나오고요. 2 집어넣으면 얼마 나오니? 2세제곱 8에다가 2 해갖고 4곱 더할 거니까 12 이렇게 나오겠죠? 맞아요? 아, 거기 사이를 누가? 너라는 K가 지나가면 좋겠다 이 얘기일 거라서 결론은 K는 어디서부터 어디 사이? 3에서부터 12 사이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 지금 첫 번째 케이스, 두 번째 케이스 전체 가능한 얘기들이고 그 중에 최대를 찾는 거니까 정답은 12 이렇게 되고 끝나겠지? 그래서 요 문제 풀 때요 일단은 이랬을 것 같아. 요 문제 틀리신 분들 어디서 막혀줄 고민을 해봐. fx 나왔는데 사실 생자로 대입해서 일단 연산을 하겠다는 생각을 마음먹기 좀 힘들긴 해요. 무슨 말인지 알지? 본인이 좀 내가 뭘 놓쳤나 하는 생각들이 있다 보면 더 안 보이긴 할 거거든. 그래갖고 일단은 대입을 할 수 있었는가부터 확인을 해보시고 대입을 하고 나서 계산을 할 때 gx를 못 찾아오진 않을 거거든. 그럼 gx를 찾아온 상태에서 지금 케이스 나누는 게 이상하진 않잖아. 근데 gx가 x라면 gx가 마이너스 x라면 이렇게 생각하면 괜찮은데 그걸 갖고 fx를 이렇게 바꿨단 말이야. fx를 이렇게 바꿨어. fx 똑같이 이렇게 바꿨어. 근데 이 친구들이 해석이 안 되는 친구들이 한 번씩 있거든요. fx는 얘인데 걔가 어떻게 x에 이럴 수 있는 거잖아. 뭐야? 저 뒤에서 원래 하시길래 가라 했는데 문을 열고 들어오셨네. 어쨌거나 그래서 fx 이 친구인데 얘가 x랑 좀 이상한데 이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결국에 이 상황을 가져다가 실분 가져 이렇게 보면 상관이 없겠죠.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래서 저 친구들이 실근을 갖는다는 거구나. 그래서 본인이 대입을 못하든가 여기에서 해석이 안 되든가 둘 중에 하나일 가능성이 큽니다. 어디서 막혔는지 체크하시고 저 해석 다시 할 수 있도록 연습 좀 해놓으면 괜찮겠죠? 오케이? 혹시 뭐 궁금한 거 있어요? 없어요? 자, 넘어갈게요. 15번. 자, 첫째 항이 30보다 작은 자연수고 등비수열이라고 줬어요. 오랜만에 등비수열 하나 나오고 가조건 봤더니 자연수는 3개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나조건 봤더니 어떤 이상하게 생긴 시그마 꼴이 하나 들어있는데 너네가 등차수열이야 이렇게 들어있거든요. 일단 나조건 해석을 잘하면 잘할수록 문제가 좀 쉬워지긴 할 것 같아. 무슨 얘기냐면은 이제 너네들 문제 읽으면서 보통 여러 가지 상상들을 좀 하시죠. 30 이하의 자연수이고 뭐 여러 가지 있겠네, 29까지 되겠네 뭐 이런 생각들을 한 번씩 할 거고 그 와중에 자연수가 3개 있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기본적으로 난 무슨 생각을 처음에 했었냐면은 예를 들어 A1이라는 친구가 어떤 자연수였다고 치자. 그리고 등 비수열이에요. 근데 여기다 당연히 그냥 자연수 같은 정수 친구들을 곱해버리면 계속 자연수가 뜰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다 곱해주는 공비라는 대상은 뭐가 될 수밖에 없어? 느낌상 분수 느낌이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할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분수처럼 내려가는 상황일 거고 사실 분수 아니라 뭐 루트여도 가능은 하긴 할 텐데 일단 기본적으로 분수. 그러다 보면은 약간 뭐 이런 생각이 들 것 같긴 해. A1, A2, A3, A4 이렇게 막 넘어가고 있었다 칩시다. 그럼 이 상태에서 너가 자연수야. 그 다음 친구를 분수를 통해서 자연수가 안 되도록 할 수 있죠. 맞아요? 그리고 그 다음 친구도 안 되도록 할 수 있고 어느 순간 자연수가 나오려나? 이렇게 뛰어서 나올 수 있으려나? 라는 고민을 잠깐 하긴 했었거든요. 그리고 사실 그거에 대한 답이 나오진 않은 상태로 그 밑에 문장을 읽고 있었던 거야. 무슨 말인지 알지? 밑에 문장을 읽은 상태인데 지금 BN이 굉장히 복잡하게 써져 있긴 하거든요. 근데 너를 가져다가 등차 수열을 이룬다라고 알려줬단 말이야. 그럼 우리가 등차 수열을 기준으로 할 수 있는 행동들을 다시 고민을 좀 해봐야 되거든요. 이건 잠깐 쓰고 볼까?
우리가 수열에서 등차 수열 한번 들어간다 치면 등차 수열에서 할 수 있는 행동 몇 개 정도 있을까요? 총 한 4가지 정도가 될 거거든. 일단 첫 번째가 정의야. 등차 수열의 정의 혹시 알아요? 문장으로 쓰는 거예요, 수식으로. 이 어떻게 써야 돼? A 더하기 너 n-1d 이거 쓰려고 그러지? 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두 번째가 일반항이야. 무슨 말이냐? 일반항이란 친구를 우리가 an이라고 둔다면 너가 a 플러스 n-1t 이렇게 두는 거지. 근데 너네 나중에 교과서 혹시 있으면 다시 읽어봐. 등차 수열 시작을 원래 어떻게 하냐면 모든 수열의 차이가 똑같은 수열, 그걸 등차 수열이야 이렇게 시작을 한단 말이야. 그래서 사실 쟤를 정의를 수식으로 표현할 때는 니네 귀납적 정의 하던 거 기억나요? 그런 뉘앙스를 많이 쓰거든요. 어떤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랑 그 이전 친구를 빼면 어떤 D라는 일정한 차이가 나와. 이게 등차 수열 정의였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아? 그리고 쟤를 갖고 만든 일반항이 두 번째고, 그 다음 세 번째로 들어오는 게 당연히 이제 중항을 쓸 수 있겠죠. 등차 중항을. 그럼 네 번째로 들어오는 게 등차 수열의 합을 한번 사용해 볼 수도 있겠지. 맞아? 근데 우리가 보통 여기서 이 친구를 많이 빼먹어요. 이 친구 많이 빼먹어. 보통 등차 수열 할 때 일반항부터 시작해서 중항하고 합을 한단 말이야. 그럼 요 뉘앙스는 귀납적 정의에서나 문제 풀 때 한두 번 설명하고 넘어가지. 그냥 이거 보니까 등차 수열이면 알지 이 정도로 넘어가거든. 근데 우리 등차 수열이란 키워드 봤을 때 이 행동할 수 있는 것까지 기억을 하셔야 돼. 똑같이 등비 수열도 하나만 써볼까 그냥? 등비 수열도 만약에 내가 쓰겠다라고 할 거면 등비 수열도 1번 정의가 어떻게, 나머지는 다 알죠? 정의가 어떻게 들어가요? an 플러스 1이랑 an이란 친구의 비율이 똑같은 숫자 r로 고정돼 있어. 이 상태죠. 그래서 저 친구 등비 수열 정의다 이런 상태일 거고요. 이게 왜 그러냐면 나 조건에서 등차 수열임을 알긴 알았어. 그리고 요 세 가지가 등차 수열이래요. 누군지 모르겠는데 연속적으로 등차 수열을 이루고 있다는 거잖아. 그럼 여기서 어떤 친구가 중항의 식을 쓴다든가 뭐 그런 행동들을 하면 좀 뭐야? 배터리가 다 됐다. 어쨌거나 저기서 만약에 중항을 쓰든가 뭐 합을 쓰든가 그런 행동들을 해버리면 그때부터 식이 좀 어렵거든요. 왜 그러냐면 여기 있는 게 뭘로 써져 있어 지금? 시그마로 bn을 표현하고 있지. 그래서 너를 등차 수열의 정의를 살려서 좀 봐준다면 이런 식으로 확인할 수 있을 거거든요. b m 플러스 1에서 빼기 bm 이렇게 표현을 하면 그거랑 bm 플러스 2에서 빼기 bm 플러스 1 한 거랑은 똑같겠죠. 똑같은 등차 수열 D 이렇게 나올 거란 말이야. 그리고 저 행동들은요 시그마에 대한 친구들 기준으로 빼고 있는 거잖아. 한 칸짜리 친구를 빼고 있는 거라서 결국에 여기 있는 친구가 뭐가 되겠니? 여기 있는 친구가 나머지 다 똑같이 쌓아 올라가다가 마지막 한 번 더 올라갔다는 얘기잖아. 제가 결론이 얘가 분모 m 플러스 1분의 a m 플러스 1로 쓸 수 있겠죠. 맞아요? 그거는 오른쪽 기준으로는 똑같이 분모 m 플러스 2분의 a m 플러스 2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이 행동이 왜 중요하냐? 시그마로 표현되어 있던 bn을 가지고 가장 간편하게 등차 수열임을 확인하는 식인 거야 저게. 오케이? 자, 저렇게 한번 쓸 수 있을 거고, 그럼 너를 가져다가 내가 지금 an이란 친구가 애초에 등비 수열인 걸 알잖아. 그럼 너랑 너는 몇 칸 차이? 한 칸 차이가 날 거라서 r만큼 곱해주면 끝나는 거 맞죠? 그럼 서로를 약분해버리면 어떤 일이 생겨요? m 플러스 1분의 얘가 원래 a m 플러스 1일 거고 얘가 m 플러스 2분의 얘가 a m 플러스 1 곱하기 r 이 상태잖아. 약분을 전부 하고 나면 r이 남고 1이 남는 상태겠지? 그래서 결국에 여기서 뭘 할 수 있냐면 내가 궁금했던 공비 r이라는 친구가 m 플러스 1분의 m 플러스 2다 여기까지 쓸 수 있게 될 거야. 오케이? 그리고 실제로 예상한 대로 뭐가 분수 느낌이지 않을까 했는데 실제로 뭔가 분수처럼 표현되겠구나 이 생각이 드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좀 중요한 포인트인데 내가 처음에 문제를 읽으면서 잠깐 짧게 생각한 게 자연수가 이렇게 띄엄띄엄 나올 수 있나? 뭐 이런 고민을 했었거든요. 이게 사실 자연스럽게 된단 말이야 이게. 근데 지금 분수로 들어오는 게 확정이지. 그리고 그 상태에서 여기서 분수를 곱하고 이렇게 했잖아. 근데 중간에 자연수가 안 나오다가 자연수가 뜰 수가 있을까?
분수를 계속 곱해놓으면서 그제서야 뭔가 나눌 수 있는 대상을 만든다는 게 좀 이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여기 루트가 섞여 있으면 가능할 수도 있지. 루트 2로 안 나눠지던 게 점점 곱해지면서 2가 돼서 약분된다든가 그럴 수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지금 그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예를 들어 이 친구가 뭐 3의 배수짜리야. 그럼 그 다음 턴에 3분의 얼마 이렇게 돼 있으면 당연히 약분이 한 번 될 거고, 그 다음에 3분의 분자 친구가 뭔가를 추가해준다고 해도 그 다음 친구도 결국 3으로 계속 나눌 거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자연수가 만약에 나올 거면 어떻게 나와야 된다? 이 친구는 연속적으로 나와야 된다는 걸 알고 계셔야 되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아? 이렇게 자연수가 3번이 연속으로 뜨고 그 다음부터는 돌이킬 수 없는 분수로 계속 빠져들고 있는 거겠지. 오케이? 그래서 이 정도까지 생각을 여기까지 오고 해도 되고, 문제 풀면서 문제 풀기 전에 딱 저 부분만 읽고 등비수열에다 자연수였던 조건 읽고 저게 연속적으로 나오려나? 이런 고민은 한 번쯤은 해보는 게 맞아요.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보니까 지금 이 상태에서 처음 나오는 누가? 세항이 누구겠다? 자연수겠다? 요 결론이 나오는 거야. 오케이? 이 결론은 뭐 어디에서 꺼내졌다라고 하긴 좀 힘들고, 맨 위에 있던 발문이랑 가족권을 같이 엮어서 생각하면 저 결론이 나온다. 오케이? 자, 그러면 결론이 이렇게 되겠죠. 지금 공비라는 게 분모 R 플러스 1로 나누고 있는 친구잖아. 그럼 A1이라는 친구는 최소한 누구는 갖고 있어야 돼? A1은 최소한 M 플러스 1의 제곱을 인수로 갖고는 있어야 되겠지. 맞아요? 그래서 두 번을 곱하더라도 감당을 해내고 그 다음부터는 내 할 바 아니게 바뀌면 상관없는 거잖아. 그렇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번 설정을 할게요. A1이란 친구를 가져다 K 곱하기 M 플러스 1 전체의 제곱이라 쓴다면, 그 다음 A2라는 친구는 얘로 한번 나눌 거 아니야, 이렇게. 그러니까 K는 그대로 있고 M 플러스 1은 하나 줄어들 거고 M 플러스 2가 추가가 돼 있겠죠? 너도 자연수겠지? 그 다음에 A3라는 친구는 어때야 돼요? 여기서 M 플러스 1이 또 사라지고 M 플러스 2 전체의 제곱 이렇게 써져 있겠죠? 최종적으로 A4가 된다면 그때부터는 무슨 일이 생긴다? M 플러스 1분의 M 플러스 2 전체의 세제곱으로 써져서 문제가 사라지겠다, 이제. 뭐 이런 상황이 되겠죠? 그 다음에 지금 이 상황이 이제 불만이 없어졌거든? 저게 무조건 맞겠다라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그럼 여기서 뭐 할래? 문제를 어디까지 풀었는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쌤 저는 R이 M 플러스 1분의 M 플러스 2인 걸 찾았어요 하시면 아마 저 행동까지 다 따라왔을 거거든. 그러니까 그 이전에 막혔으면 등차 수열 정의 활용하는 걸 좀 주의하시면 되고요. 저기까지 오고 나서 그 다음에 어쩌라는지 모르겠어요 하면 우리 이거는 반드시 체크하셔야 돼요. 자연수라는 조건이 있지 지금. 그리고 이 친구 계속 자연수 M이라는 얘기들이 있잖아. 그러니까 자연수 조건, 정수 조건은 수능에서 굉장히 나열할 수 있도록 뭔가 유도하는 느낌이 좀 들거든요. 자연수 M이라는 조건이 있다 보니까 저기에서 M을 누굴까? 이렇게 한번 시작을 해보는 거야. 애초에 30보다 작은 첫째 항이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만약에 M이라는 친구가 1이라면 A1이라는 친구는 여기다 1 집어넣는 거니까 4K 이렇게 나오겠죠. 근데 이 결론이 누구보다 작길 바래? 30보다 작기는 일단 바래요. 그 다음에 최종적인 결론으로 나왔을 때 A4라는 친구가 여기 상태에서 뭐가 나와줘야 돼? 문제없이 분수가 시작돼줘야 되지. 자연수면 안 되는 거지. 그럼 A4 저기에다가 1을 딱 집어넣어보면 K 곱하기 2분의 3의 세제곱이니까 27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 상황에선 뭘 불가시킨다? 2의 배수가 아니면 좋겠다 이 생각이 들겠지. 맞아요? 2의 배수면 K가 감당해버릴 테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상태에서 가능한 K, 너 때문에 가능한 건 누구? 1, 2, 3, 4, 5, 6, 7까지 가능하죠. 그 중에 누구 제외하자? 2의 배수 제외하자. 오케이? 그래서 남아있는 1, 3, 5, 7 너네들이 내가 찾고 있는 K일 거야 이 생각이 들겠죠. 그러니까 저 K의 경우에 따라서 A1의 값이 계속 변할 거고, 우리가 찾는 건 가능한 모든 A1의 합이니까 이제 지금 M도 설정했고 K도 설정하면 A1 찾을 수 있겠죠. 오케이? 자, 똑같이 이제 두 번째로 누굴 들어가자? M이라는 친구가 2라고 한번 시작을 해보면 이제 똑같이 집어넣으면 되지. 여기 2 집어넣으면 얼마예요? 3 나오죠? 3제곱이니까 A1이라는 친구가 9K 이렇게 나올 거고, 그게 30보다 작은 상태. 똑같이 A4라는 친구는 분모가 3이죠. 맞아요? 그러니까 결국에 여기서 누가 되면 안 된다? 3의
배수가 되면 안 된다 요 생각할 수 있단 말이야. 이거 아니면 좋겠어. 그래서 결국에는 첫 번째에서 만족시키는 K 찾으면 K는 1, 2, 3까지만 가능하겠죠. 그 와중에 안 되는 건 누구? 3의 배수는 제거해라 이렇게 들어오면 되겠지. 그래서 앞으로 이 행동을 몇 번 정도 반복하면 문제가 끝날 거고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 반복된 개수에 따라서 A1이 계속 결정될 거 아니야. 그래서 그 친구들을 전부 다 더하면 끝 이런 문제일 거고 실제 수능에서 그 이제 지난 아까 봤던 22번 대신에 이런 뉘앙스는 충분히 나와줄 만하겠죠. 일단 이 친구가 지금 그냥 이렇게 생짜로 갖다 박아서 그러지. 이거 영상에 소리 안 들어 좀 크게 말할게. 여기 기준으로 문제를 푸실 때 시그마 있는 거 이렇게 안 내려오면 못 풀어. 어떻게 뭔가를 막 해보려고 딱히 안 나온단 말이야. 내가 그러면 등비수열 AN을 설정해볼까? 첫 항을 A라고 잡고 공비 R로 잡고 해보면 안 돼. 무슨 말인지 알죠? 그래서 모르는 상태에서 사실 모르는 일반항을 설정하는 게 이상한 건 아닌데 그 행동을 갖고 가조건이나 나조건을 해석하기엔 굉장히 조금 어색하거나 힘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 실제 수능장에서 마주치면 정말 풀기 힘든 문제가 맞아요. 오케이? 물론 이제 진짜 감 좋은 친구는 뭐 그럴 수도 있어. 시그마를 보시고 쟤를 통해서 표현하려면 최대한 차를 통해서 안에 들어있는 누굴 꺼내오자? 너를 꺼내오자 이 생각을 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어요. 뭐 그 친구도 똑같이 뭐 답이 나오지 않았을까 정도고 나는 지금 등차 수열 나오면 저 첫 번째 행동을 추가해놔라 라는 얘기를 하는 건데 본인들이 혹시 뭐 마음에 별로 안 드시면 시그마가 나왔을 때 두 개를 빼서 알맹이를 꺼내오는 건 기본적인 행동이잖아. 그래서 그 아이디어를 조금 더 강하게 좀 로직을 만들어두는 게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아. 무슨 말인지 알죠? 그렇게 얘기를 좀 드리고 이제 21번으로 넘어가자. 괜찮니 가은이? 네. 알았어. 이거 좀 어려웠어. 22번이 어려웠고 21번도 쉽진 않았어. 이거 하다 좀 짜증나더라고. 뭔지 알아? 근데 이거 오늘 아침에 풀었거든. 그러면서 뭐라 해야 되지? 딱 그 상태였어. 핸드폰 좀 보다가 이제 문제 풀어야지 딱 보고 풀다가 이런 경우도 있고 저런 경우도 있는데 하고 핸드폰 다시 보다가 핸드폰 보면서 딴 생각하는 거 뭔지 알지? 딴 생각하다가 이런 경우에서 저거 나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막상 계산 시작하다 보면 좀 잘 안 돼 뭔가 뭔가 하나 놓친 거 같고 막 그래 뭔가 조금만 하면 될 것 같은데 안 될 것 같고 될 것 같은데 이거를 계속 하고 있었거든. 이 친구 조금 좀 짜증났던 것 같은데 한번 풀어보면 이렇게 될 것 같아. 일단 구간은 정해져 있다. 그 다음에 A, B를 안 준 상태고 그러니까 제일 어디까지 커질지 모르는 상태, 주기도 내가 아직은 모르는 상태, 몇 바퀴 들어있을지 몰라요. 그 다음에 그냥 2분의 1과 만나는 거, 1과 만나는 거 걔네들을 A, B라고 둘게 이렇게 했거든. 그리고 잠시 핸드폰을 보며 생각하는 생각. 일단 A가 만약에 1보다 커져버리면 1이란 친구도 교점이 몇 개씩 생겨요 한 번에? 2개씩 생겨버리겠지. 그러니까 함수가 어떻게 있으면?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2분의 1이라 치고 여기가 1이라 딱 치면 결국에는 2분의 1도 한 세트씩 생기고 1도 한 세트씩 생기겠죠. 그러면 쟤네들의 합 자체는 뭐가 돼버려? 가운데에 대한 몇 배? 2배가 돼버리겠지. 누가 나오든 상관없이 그게 된단 말이야. 그러면 그 친구들을 뺐을 때 2분의 9가 나온다는 건 두 팀 다, 그러니까 2분의 1이라는 A팀과 1이라는 B팀이 한 세트씩 나오는 경우는 있으면 안 된다는 거지. 언젠가 한 번은 차이가 어긋나갖고 2분의 9파이라는 결론이 남아줘야 되겠죠? 오케이? 그리고 나서 내가 처음으로는 무슨 생각을 했었냐면 그러면 이런 상황일 수 있지 않나? 이런 고민을 했거든. 함수 이렇게 있고 그냥 대충 주기를 여러 개 그렸어. 이런 식으로 하나, 둘 이런 식으로 그려놨어.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딱 있는 이 친구를 2분의 1이라고 딱 친 거야. 오케이? 그리고 여기 있는 이 친구를 가져다가 내 맘대로 또 1이라고 한번 쳤어요. 근데 아쉽게도 구간이 여기서 끊기는 거야. 여기가 2파이로 이렇게 끊겨버리는 거야. 그럼 어떤 일이 생길까? 이런 고민을 해본 거거든. 그러면 일단 A라는 2분의 1이라는 친구는 교점이 몇 개? 하나, 둘, 세 개 생기죠. 두 번째로 1이란 B라는 친구는 하나, 둘 생기죠. 그러니까 첫 번째 세트에서 나온 친구 지들끼리 사라질 건데 두 번째 세트에서 나온 요 교점 혼자 살았잖아. 걔가 차이를 만들어줄 거고 걔가 2분의 9파이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해본 거거든. 얘가 2분의 9파이지 않을까? 이렇게. 근데 쓰고 나니까 말이 안 되지. 2파이보다 작은 곳에 2분의 9파이가 있는 게 말이 안 되지. 그러면 저 대상을 가져다가 아무리 뭘 한다고 해도
어쨌든 한 세트가 생기면 같이 생기는 거잖아. 그리고 얘는 여기서 멈춰버리면 무슨 일이 있어요? 차이가 너무 미미하지. 맞아? 그러니까 이 차이가 차라리 크다 보니까 무조건 한 놈은 도착, 한 놈은 도착 못함 이걸로 봐야 될 건데 그 친구는 무조건 한 개씩밖에 안 생기거든? 근데 그 대상이 2분의 9파이가 되니까 이런 케이스는 존재할 수조차 있겠다 없겠다? 없겠다. 일단 이런 결론이 들었어.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럼 이제 두 번째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아니 근데 방금 내가 한 생각이 그닥 이상한 건 아니잖아. 솔직히 충분히 잘했잖아.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런 한 놈만 도착하는 상황에서 결코 만족을 안 한다는 건 그럼 이번엔 뭐가 될 수도 있겠다? 뭐 이렇게 함수가 있다면 약간 여기 2분의 1이 있고 1이 아예 안 만날 수도 있나? 뭐 이런 고민도 한번 해보게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럼 이렇게 1이 아예 안 만나버리면 얘는 근이 0이잖아. 그러니까 얘네들의 합을 다 따졌을 때 그게 얼마겠다? 2분의 9파이 1려나? 뭐 이런 고민을 또 해봤어요. 무슨 말인지 알지? 그 다음에 이거를 이렇게 시작을 하면 당연히 또 무슨 고민도 같이 하게 돼? 그러면 이런 상태에서 1이 어떻게 되고 1이 살짝 내려와서 딱 접할 수도 있잖아. 그러면 이게 좀 웃긴 게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2분의 1의 한 세트는 빨간색에 대한 2배짜리죠. 그러니까 항상 차이가 얼만큼씩 날 수밖에 없어. 너 한 세트끼리 보면 그 차이가 전체 반주기의 절반만큼 생기겠죠. 그러니까 전체 주기의 4분의 1만큼 생기겠지. 무슨 말인지 알아? 아 이런 케이스도 가능할 수는 있겠구나. 또 이런 생각이 든 거야. 오케이? 근데 지금 내가 요 생각은요 그냥 아까처럼 생각해보고 뭐 그럴 수 있지 않나 하고 시작을 한 건데 이게 되려면 결국에 A가 어때야 돼요? 분수가 나와야 되지. 자연수 AB인데 이런 상황은 존재할 수 있다 없다? 아 이거 말이 안 되네. 그쵸? 아 그러니까 결국에 문제에서 원하는 세팅 자체가 뭐일 수밖에 없겠다? 맨 마지막에 써놨던 뭐 요런 상태의 그림에서 접하는 상황일 수밖에 없지 않나? 이런 고민이 들었단 말이야. 그럼 결론적으로 A는 일단 얼마로? 1로 확정이 나야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알아? 근데 사실 이 생각까지 들어오는 게 시간이 좀 걸렸던 것 같아. 물론 이제 혹시 이 문제 풀어서 맞추신 분 있어요? 아 맞췄어? 풀 때 어땠어? 시간 얼만큼 걸렸니? 얼마 안 걸렸어. 얼마 안 걸렸어? 아니 내 이 친구를 풀면서 아침에 풀어서 그런지 아니면 저 핸드폰 보면서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뭔가 될 것 같아서 계속 앉아서 좀 짜증이 났거든? 혼자서 이렇게 가다가 한 팀만 도착하면 될 텐데 아무래도 안 나와. 두 팀 도착할 수 있나? 안 나와. 그래서 조금 짜증이 났었는데 결국에 저기서 A가 1이라는 것까지만 확정시키면 그 다음부터 문제 이제 쭉쭉 풀리겠다. 자 그러면 이제 결론적으로 이렇게 한번 나오겠죠. 절대값 B-A라는 친구가 결국에는 이렇게 볼게. 얘가 이제 B세트고 얘가 A세트니? 잠깐만 아이고 누가 A세트야? 1에 대한 게 B세트 너가 A세트 요 상태구나. 그럼 이제 지금 우리가 뭘 확인할 수 있어요? A의 한 세트의 합은 B의 한 세트의 합보다 항상 2배 크지. 맞아? 여기까지 추가해도 결국엔 또 2배 큰 거 맞겠죠? 그치?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 자체가 B에다가 2배를 하고 나면 그게 A랑 똑같다는 생각을 할 수 있겠네? 오케이? 지금 그리고 문제에서 어차피 뭘 알려주고 있어요? 요 친구 빼달라 했으니까 그 차이는 결국에 그냥 B 혼자의 차이랑 봐도 무방하겠죠? 무슨 말인지 알아듣니? 마이너스 B의 절대값이는 B의 절대값이는 그게 그거니까. 그러니까 결국엔 B가 얼마를 갖고 오면 좋겠다? 2분의 9파이 갖고 오면 좋겠다. 오케이? 그래서 내가 이제 B가 될 수 있는 요 빨간색 친구들을 고민을 해보는 거야. 요 친구들을. 그러면 원래 있던 거 기준으로 여기 기준으로 주기가 얼마예요? B분의 2파이가 한 주기지. 맞아요? B분의 2파이가 한 주기인데 여기가 B분의 2파이 그치? 그럼 여기가 얼마? B분의 파이 그럼 여기가 얼마? 2B분의 파이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니까 B세트 하나하나들은 어떻게? 2분의 B파이라는 첫 번째 대상이 나올 거고 그 두 번째 대상은 어떻게 해요? 주기를 한 번 더 더해준 거잖아. 그러니까 더하기 원래 있던 친구를 기준으로 주기만큼 한 번 더해줬겠다 이렇게 들어오겠죠. 맞아요? 그럼 이 친구 결론이 얘가 2B가 되면 얘는 4파이가 되잖아.
그냥 최종적으로 여기 분자가 5파이가 될 거고 이건 없다고 봐도 상관이 없겠죠. 오케이? 그러니까 이 친구 주기도 찾고 이렇게 점점 넘어가겠네. 그래서 어디까지인진 모르는데 그 친구들을 그렇게 더해 나갈 거야. 저거를 더해서 2분의 9파이를 만들 거야. 이 생각이 들겠죠. 오케이? 그러면 여기서부터 무슨 생각 들어요? 어차피 내가 얘를 가져다가 일정한 주기를 간격으로 계속 더해줄 거니까 무슨 수열이겠어? 등차 수열이겠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등차 수열 합공식 쓰고 싶어서 계산이 좀 있긴 하더라. 초항을 얼마라고? 2b분의 파이라고 두고 공차를 얼마라고? b분의 2파이라고 두고 한개수가 몇 개 나오겠니? 기본적으로 지금 한개수라는 친구는 여기 꼭지점 하나잖아. 주기 하나당 한 번씩 나오는 거지. 맞아요? 2파이 기준으로 원래 하나 있었던 친구를 b만큼 나눈 거니까 b개 있겠죠? 오케이? 그래서 한개수가 b개 이렇게 있을 거야. 그럼 요거 3개 있으면 등차 수열 합공식 쓸 수 있죠. 뭐 계산 조금 해주시고요. 최종 결론이 뭐 이런 식으로 나오긴 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저 친구가 2분의 9파이가 되길 바라니까 b가 얼마? 5 뭐 이렇게 해서 정답이 끝나는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뭐 어떻게들 푸시는지 모르긴 하겠는데 일단은 우리 항상 이제 문제 풀기 전에 순서가 이렇게 되는 거야. 문장을 읽으면서 가능한 상황들이 머릿속에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게 맞아요. 이러려나 저러려나 이런 고민들이 항상 들어야 돼 일단. 그 와중에 여기 있는 이 문제들을 고민을 할 때 얘를 수식으로 받아들일 건지 아니면 상황에 대한 이해로 받을 건지에 대한 고민이 항상 필요하거든. 얘를 진짜 고민 안 하고 계산 때려박아서 문제가 나올 수도 있을 거고 얘를 고민을 해보니까 이 상황이 좀 더 간편하게 이해될 때가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일단 우리 기본적인 사전 문제는 웬만해서 이해가 필요하다는 거. 그런 맥락에서 아까 처음 했던 14번 문제가 좀 특이한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미분에 때려넣고 있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지? 그래서 요 상황 최대한 해석하기 위해서 고민을 했었어야 되겠다. 이 정도 얘기가 들어가겠네. 괜찮을까요? 뭐 고민이 좀 있어? 아니. 알쏭달쏭해? 네. 어디 가요? 아니,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다시 풀어볼게요. 알았어요. 그 다음 22번. 22번 한번 볼게요. 다행인 거는 또 fx를 주긴 줬어. fx를 주긴 줬어. 그 다음에 지금 g랑 h에 이렇게 섞여 있죠. 근데 나 개인적으로 이 시험지 제작한 분이 조금 악질이라고 느끼는 게 뭐냐면 이게 그거지. 14번 계산 떼는 게 이 시험지지. 저 친구 밑줄 친 거 뭐 할래? 아니 이게 무슨 느낌이냐면 너가 한 시험지 내에서 14번에서는 연산을 때려 넣어서 문제를 풀고 22번에서 fx 또 줬잖아. 그럼 미분도 하고 적분도 할 수 있잖아. 그리고 뭔가 집어넣을 수도 있지 않아요? 물론 뭐 5차식 막 나오고 6차식 나오고 좀 싫긴 할 텐데 4차식 나오고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할 수도 있긴 하잖아. 무슨 말인지 알아? 그래서 그 부분에서 좀 그렇지 않나? 이런 생각이 있긴 한데 일단 해석을 좀 해보자. 이식을 만족한다? 그렇구나. 딱히 할 건 없어요 지금. 그 다음에 가족권을 한번 읽었어. 가족권을 읽었더니 G라는 친구랑 H라는 친구가 있는데 거기서 실근과 절대값 붙인 실근이 똑같대. 그러니까 개수가 똑같다 했으니까 기본적으로는 약간 어떤 고민이 좀 들어요? 혹시 상황이 아예 달라져. 교점이 막 다 다르게 생겨.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근 개수가 같은 그런 상황이려나 이런 고민이 들 수도 있긴 하거든요. 근데 fx가 비교적 명확히 정해져 있잖아. 그럼 f'x가 누구고? 2x라고 확정이죠. 맞아요? 그 다음에 라지로 적분한 친구는 3분의 1 x 세제곱 더하기 kx 더하기 c 여기까지 한번 써보겠죠. 일단은 잘은 모르겠는데 G라는 친구 굳이 생각해보면 3차랑 2차 곱한 5차 정도일 거고 이 친구도 뭐 어떻게 생겨 있을 거야? 그 와중에 너가 절대값을 붙여도 문제가 없어 이 얘기니까 약간 머릿속에서 이런 그림이 자연스럽게 떠올랐거든요. 만약에 그냥 3차, 1차 정도로만 보자.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뭐 이렇게 실근이 3개가 있었다 칩시다. 근데 실근 개수가 다르게 생기는 포인트가 언제 나올까 고민을 좀 해보면 이렇게 있을 때 좀 가파르게 할까? 한 여기쯤에서 X축이 딱 들어오잖아? 그럼 이 친구를 꺾어 올리는 순간 무슨 일이 있냐면 얘는 아직 내려오는 그 상태 유지할 거 아니야. 맞아요? 근데 이 친구가 무슨 일을 해요? 이제 올라가고 있겠지. 그럼 그 순간 어떤 일이 생기겠다?
이 지점에서 원래 없었던 실근이 하나 생겨주지 않겠니?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얘를 읽으면서 확신은 아니야. 모든 상황에 적용할 건 아닌데 대부분 양이랑 음이 뭐 하겠다? 따라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무슨 말인지 알아? 그러니까 완벽히 모든 순간 똑같이 따라가라는 건 아닌데 거의 오차 없이 따라가줘야 한 놈은 아직 내려 꽂히고 있고 한 놈은 이제 꺾여서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라면 뭐가 생기니까? 교점이 새롭게 생길 거니까 기본적으로는 양수 음수가 웬만해선 비슷한 패턴으로 가지 않을까? 뭐 이 정도 생각을 잠깐 한 거야. 오케이? 그 다음에 나 조건을 봤더니 절대값을 딱 붙인 친구들이 걔네들의 실근을 곱했을 때 양수야 이렇게 생각을 한대요. 그렇구나 정도를 하고 다시 이제 처음에 있던 식들을 고민을 좀 해야 되거든요. 얘를 가지고 G랑 H를 표현하고 그것들을 집어넣는다 생각하면 조금 힘들어진단 말이야. 근데 지금 비교적 G랑 H가 같은 상황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물어보고 있지.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한번 써볼게. GX라는 친구가 HX라고 하잖아. 근데 G라는 친구 너네 거 시험지 한번 체크하면서 같이 보세요. G라는 친구가 라지 fx랑 그냥 기본 fx를 곱한 친구야. 그 다음에 H라는 친구가 그냥 fx랑 f'x를 곱한 친구겠죠? 맞아요? 그냥 지금 계속 물어보는 게 이 상황을 물어보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서는 식을 아까처럼 뭐 하지 않아도 갖다 때려 넣지 않아도 넘기고 인수분해해서 정리할 만한 패턴이 생기긴 하겠죠. 그래서 그렇게 식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 오른쪽에 있는 거 전부 왼쪽으로 넘길게요. 왼쪽으로 넘기고 나서 fx로 묶어버리면 fx 쓰고 중괄호 쓰고 라지 fx 마이너스 f'x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맞아요? 그 친구가 0이 될 거고 얘에 대한 실근이 몇 개? 이 상태랑 절대값 붙인 거랑 똑같아. 이 상황인 거겠지? 그리고 절대값 붙인 것도 옆에다 한번 써보면 결국에는 요 식을 그대로 갖고 있는 상태에서 너에 대해서 결국 전체 절대값이잖아. 근데 지금 곱하기 상태로 전체 절대값은 각각의 절대값으로 바꿀 수 있죠. 맞아요? 근데 각각의 절대값 똑같이 바꿀 수 있지. 오케이?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를 넘기고 나서도 이 행동들이 뭐가 되겠어요? 똑같이 따라올 수 있겠네. 오케이? 여기도 각각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절대값을 묶어놔도 문제가 없다. 오케이? 그래서 지금 너의 실근과 너의 실근이 개수가 똑같아 이 얘기를 하고 그 와중에 절대값을 붙인 너는 실근들을 곱했을 때 모두 양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뭐 하는 게 차라리 편해요? 우리가 4, 5차를 보긴 좀 힘드니까 얘가 실근을 갖는다는 건 fx가 0이 되든가 아니면 너네들이 똑같은가 이 얘기일 거 아니야. 그래서 그 케이스로 이제 나눠서 들어가는 거거든. 그럼 비교적 fx가 좀 다루기가 편하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시작을 해볼게. 자, 첫 번째로 fx 이런 친구가 0이 되는 그런 게 있을 건데 이런 실근이 봐봐 2차 함수였잖아. k 값에 따라서 실근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죠. 그럼 여러 가지 다 생각해 볼 건데 실근이 없었다고 쳐보자. 실근이 없었다 쳐보자. 그럼 fx의 실근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의 실근만 고민하면 돼? 라지 fx랑 f'x가 마주치는 그것만 고민하면 되겠죠. 맞아요? 근데 얘는 몇 차야? 뭐라 썼을까? 얘는 3차야. 얘는 몇 차야? 얘는 1차야. 그렇죠? 그러니까 3차랑 1차의 실근만 고민을 해보면 돼. 그럼 최소 몇 개부터? 실근 1개부터 최대 몇 개까지? 3개까지 생기겠죠. 맞아요? 그래서 이렇다면 실근이 몇 개 있을 수도 있고 1개 있을 수도 있고 2개 있을 수도 있고 3개 있을 수도 있을 거야. 이런 고민이 자연스럽게 들어요. 사실 다 그릴 필요는 없는데 설명할 거니까 한번 그리긴 할게. 3차 함수 이걸 좀 보자. 이렇게 썼잖아. 얘는요 원점을 지나고 기울기가 2로 고정된 친구지. 바꿀 수가 없다. 여기 있는 요 친구는요 기본적으로 이 C만 없었으면 얘만 없었으면 기본적인 무슨 함수? 기함수죠. 기함수 상태에서 C만큼 평행이동했다는 게 지금 기본 스탠스란 말이야. 거기까지 오케이? 그러다 보니까 기함수를 그리되 C만큼 평행이동하는 상상만 하시면 되거든요. 그럼 실근이 하나 있으려면요 뭐 이런 케이스가 있을 수 있겠지. 일단 기울기가 이렇게 2로 올라가는 EX가 있긴 할 건데 그리고 얘는 0,0 이렇게 지나고 있었겠죠.
요런 상태에서 기함수는 기함수인데 C만큼 올라가든 내려가든 해서 뭐 하는 거? 아예 안 마주치는 케이스들이 있겠네.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실근을 하나 만날 수 있겠구나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그려져 있다 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 이제 문제 맞는지 봐야 될 거 아니야.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있는 상황과 너를 절대값 붙인 상황이 실근이 같을지 따져봐야 되겠지. 맞아? 근데 지금 양수 음수 안 따라가는 포인트들이 있거든요. 얘는 너 아직 양수인데 얘 아직 음수인 그런 상황이 한 번씩 있단 말이야. 내가 이렇게 그려서 그러긴 하겠지만 절대값을 올리면 왼쪽 파트에서는 아직 안 만나겠지만 오른쪽 파트에서는 만나게 생겨있죠 지금. 맞아요? 물론 뭐 절묘하다면 뭐 안 만날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으면 상황에 따라 달라. 상황에 따라 나 조건 자체는 만족할 수 있거든요. 곱을 시켰을 때 양수라고, 얘 혼자 있으니까 그냥 나 조건은 일단 만족을 할 수 있는데 가조건을 가져다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만족한다고 할 수가 없지. 모순이 발생할지도 몰라 이러지. 모순 가능성이라고 쓸게. 오케이? 나 조건은 만족이야. 근데 가조건은 모순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오케이? 근데 이 친구가 이렇게 올라가고 나서 거기서 생긴 새로운 근들을 다른 친구가 해결해주면 문제가 없거든? 이게 무슨 말이야? 케이스 3번 보면 이해가 좀 더 잘 될 텐데, fx가 실근이 아예 없단 말이야. 우리 옛날에 연속성 판단할 때 곱함수 연속성 판단하는 거 뭔지 알지? 불연속인 친구를 해결하는 거 항상 연속이 해줬잖아. 함수가 대상이 2개면 너가 갖고 오는 모순을 얘가 해결해 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지금 그럴 만한 가능성 자체가 아예 없지. 모순 가능성에서 이제 완벽히 모순으로 변해버리겠다. 이 가능성을 탈출할 수가 없어. 오케이? 만약에 2개가 된다. 그러면 실근 2개가 된다는 건 접해 있다는 얘기죠. 이거를 좀 옮길까? 그림 여기다 그냥 그대로 볼게요. 여기 있는 함수를 가져다가 얘 약간 이렇게 올려볼까? 이렇게 올라가 있을 수 있겠지. 맞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접할 수 있지 않나? 이런 고민을 또 해봤어. 똑같아요 결론이. 왜요? 너를 가져다가 접어 올리면 지금 왼쪽에 만나던 친구 기준으로 근 하나였지, 오른쪽 하나였지. 일단 문제는 곱하는 순간부터 애초에 뭐가 안 돼? 양수가 안 돼. 너를 가져다 꺾어 올린다고 해도 무슨 일이 안 생겨요? 여기 실근이 또 생겨버리지. 해결을 어차피 못 해주죠. 그러니까 지금 이 상태에선 뭐를 할 수 없겠다? 나 자체도 만족을 할 수가 없겠다. 나도 불가능한 상태야. 오케이? 그러니까 이 케이스도 필요 없어. 만약에 3번 3개가 있는 상황이었다면 실근이 3개면 얘가 더 올라가면 되죠. 이제 이렇게 정확히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올라가면 3개가 생기겠지. 근데 이렇게 3개가 생겨있으면 또 어떤 문제가 계속 있냐면 봐봐. 그림에 따라 달라요. 지금 상태에서는 내가 정확히 원점 지나는 것처럼 했잖아. 그럼 곱을 했을 때 0이 나오지. 근데 난 곱했을 때 양수 나오고 싶으니까 음수가 몇 개 있으면 돼? 2개 있으면 되잖아. 그럼 지금보다 살짝만 뭐 해주면 돼요? 살짝만 내려가주면 되겠죠. 이렇게 살짝만. 그래서 음수 2개 양수 하나라서 나 조건은 뭐 할 수 있겠다? 만족할 수 있겠다. 내가 어디에 두냐에 따라서 나 조건을 만족할 수도 있겠다. 오케이? 근데 이렇게 해놓으면 아까랑 똑같이 뭐가 생기냐면 너를 절대값을 씌웠어요. 이 친구는 그대로 1차가 올라가고 있고 얘는 지금 뒤집혀 올라가는 순간 바로 교점이 또 생길 수밖에 없겠지. 그러니까 지금 이 친구들은 뭘 하든지 간에 가라는 대상에 대해서 모순을 이길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냥 이 상황인 거야. 사실 방금 보면서 가조건의 모순을 이길 수 없다는 걸 깨달으면 바로 다음 스테이지 넘어가도 괜찮긴 한데 뭐 설명하는 거니까 한 번 더 쓸게요. fx가 0이 되는 요 친구를 기준으로 이제 실근을 갖긴 가졌어. 근데 중근으로 가졌다고 그냥 쳐보자. 오케이? 중근으로 가졌다 쳐보자. 그러면 이 말 자체가 애초에 말이 안 되는 게 여기 있는 2차 함수가 중근이면 이렇게 해서 0을 지금 중근으로 갖고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모든 근들의 곱이 양수길 말했는데 애초에 fx에서부터 근이 0이 낀 거잖아. 그럼 곱이 양수가 될 수조차 없겠죠. 이 말을 쓰는 순간부터 그냥 헛소리. 너는 나 조건 애초에 만족을 못 해줘요. 오케이? 얘는 볼 필요 없고. 그 다음 세 번째 케이스로 이제 들어가면 fx란 친구가 0이 되는데 실근이
서로 다르면 좋겠다. 뭐 이런 상황이었다 칩시다. 오케이? 그리고 서로 다르다고 했으니까 그 두 실근 이름을 내가 알파랑 마이너스 알파라고 설정을 한번 할게요.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두 실근을 설정한 상태에서 사실 이 그림 그대로 똑같이 가져가는 거거든요. 자, 여기 기준으로 똑같이 근이 한 개 있었어. 오케이? 두 개 있었어, 세 개 있었어. 이 고민을 할 거 아니야. 맞아요? 근데 우리 지금 실근이 명확히 나왔으니까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 실근이 지금 플러스 자리랑 마이너스 자리 하나씩 생겨있죠. 그러면 얘네 곱하면 음수지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내가 필요한 대상은 근이 몇 개 나오든 상관없이 일단 기본적으로 음근이 몇 개? 최소 하나는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케이스가 어떻게 들어와? 첫 번째로 음근 한 개가 있으면 좋겠다. 오케이? 아니면 어때도 돼? 음근이 하나고 근이 세 개라면 음근 하나에 양근이 몇 개? 두 개가 있어도 괜찮겠다. 오케이? 그거 아니라면 어떤 케이스까지는 오케이? 그거 아니라면 음근만 몇 개 있어도 돼요? 세 개 있어도 괜찮겠다. 뭐 이런 결론이 나오겠지. 근데 상식적으로 지금 이 상태에서 얘 기함수 상태에서 위아래로 움직이고 있는 친구인데 음근 세 개 다 나오는 건 말이 안 되죠. 맞아요? 0보다 작은 포인트에서 세 개를 몰아서 만들 수가 없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요 케이스는 애초에 생각하지 맙시다. 오케이? 그래서 일단 음근이 최소 하나는 필요해 이 상태란 말이야. 최소 하나 필요하기 때문에 아까처럼 뭐가 돼야 돼요? 원점을 기준으로 그냥 지나고 있으면 내가 원하는 거 아니잖아. 이 상태에서 최소한 살짝이라도 어디로? 위로 가야 돼? 아래로 가야 돼? 지금? 위로 가주길 바라야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아니? 다시 봐봐. 원점을 지나고 있어. 이러면 양수 하나 0 하나 음수 하나지? 이 상태에서 위로 가든 아래로 가든 할 거 아니야. 나는 반드시 음수 하나가 필요한 거거든. 맞아요? 저기서 살짝 아래로 꺾어버리면 살짝 아래에서 내려오면 요 친구가 여기서 만나게 될 거 아니야. 음수가 두 개 생기는 거지. 맞아요? 물론 더 내려오다가 접하면 뭐 또 다른 얘기긴 할 텐데 일단은 살짝 내려오는 순간 음수가 두 개가 생겨. 내가 원하는 상태는 아니야. 오케이? 자, 그 다음에 그럼 얘가 결국에 어디로 가야 되겠다? 살짝이라도 올라가야 되겠다. 뭐 이런 케이스가 나오겠죠. 그럼 너가 살짝 올라갔어. 이렇게. 너도 살짝 올라갔어. 이렇게 나왔어. 그럼 이제서야 뭐가 돼요? 음수 하나, 양수 두 개 이렇게 나오겠지. 너가 더 올라가더라도 음수 하나는 확실히 확보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난 제가 좀 위로 올라가 있는 게 비교적 마음이 편하겠다. 뭐 이런 상황이긴 할 겁니다. 근데 이제 이 상태에서 아직 안 그려놨어서 그런데 우리는 결국에 절대값 붙인 친구들을 기준으로도 문제가 없음을 보여주고 싶은 거잖아. 근데 아까 전에 우리 첫 번째 케이스 기억나요? 첫 번째 케이스가 어디에서 뭔 짓을 하든지 간에 나조건 모순을 시키든가 나조건 만족하면 가조건에서 계속 말이 안 됐지. 절대값으로 꺾어 올리는 순간 계속 뭐가 되니까? 이 말도 안 되는 부분에 계속 겹치니까. 그렇지? 그러면 사실상 여기서도 거의 비슷한 문제가 발생하긴 할 거거든요. 그래서 걔를 한번 그려보는 건데 지금 여기 이런 모습이었다 치고 너를 이제 절대값 한번 붙여볼게. 좀 크게 그릴게. 절대값을 한번 붙여버리면 일단 얘를 기준으로 지금 내가 그냥 접하게 그렸으니 대충 이렇게 그릴게요. 3차는 이렇게 따라가고 있었다 치자. 그리고 3차가 이렇게 따라가다 떨어질 거고 떨어진 친구가 꺾여 올라오겠죠. 요게 3차 함수의 모습일 거야. 그치? 그 다음에 여기 있는 1차 함수는 어떻게? 여기서 위로 그대로 올라가고 있겠죠. 맞아요? 그 다음에 그 친구가 꺾여 올라가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가고 있겠지. 맞아요? 생각을 해봐. 하나, 둘, 셋 원래 이렇게 만나고 있었다 칩시다. 오케이? 그러면 사실 하나, 둘, 셋 쟤네들은 원래 있는 거니까 문제가 없지. 그러니까 누가 새로 추가된 거야? 너가 새로 추가된 거 아니야? 저러면 원래 안 되는 거잖아. 그치? 근데 다행인 건 아까랑 상황이 다르게 너가 실근 자체를 애초에 두 개 갖고 있죠. 그러니까 저 친구가 어떻게 해결을 해줄 수 있을지도 모른다 이런 얘기거든요. 오케이? 쌤 이거요. 실근이 세 개가 아니라 만약에 그냥 음근 하나만 있는 상황이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지금 있던 함수가 좀 더 올라갔었단 얘기잖아. 그렇지? 그럼 절대값 접혀 올라갔을 때 얘가 거의 뭐 이제 약간 이런 상태였을 거야.
많이 올라가 있고 여기서 접하지도 않고 있는 상태일 거고 그 친구가 이렇게 갔다 떨어지고 올라가는 상태였겠죠? 그리고 결국 이렇게 올라갔을 거 아니야. 맞아? 그럼 원래 여기서 만나고 있던 음근은 그렇다 치고 또 누가 새롭게 생겨? 너가 지금 새롭게 생기는 상황일 거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아? 그러니까 지금 첫 번째 케이스든 두 번째 케이스든 파란색 칠하는 데 있지. 그 친구가 절대값을 꺾어 올리는 순간 무조건 뭘 만들게 된다? 새로운 근을 하나 만들게 된다. 저 문제를 해결하려면 원래 갖고 있는 fx의 근이 뭐가 돼줘야 돼? 똑같아져 줘야 돼.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 이런 거 있잖아. 지금 이미 알파, 마이너스 알파, 너네들은 내 근이야. 두 개는 확보. 오케이? 그 상태에서 이렇게 돼 있을 때 나왔던 세 개를 뭐 알파, 베타, 감마라 치자. 1, 2, 3이라 치자. 그럼 나는 알파, 마이너스 알파, 1, 2, 3 다섯 개 근이 있는 거죠. 맞아요? 절대값을 씌워도 요 파란색이 새로 태어난 게 아니라 저 대상이 알파나 마이너스 알파가 되어준다면 아무 문제 없이 내가 갖고 있는 근들로 표현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내 말 알아듣니 지금? 아나? 아니 좀 어려울 수 있어. fx의 근이 누구라고? 알파랑 마이너스 알파 이렇게 설정을 했어. 오케이? 그 다음에 지금 여기 있는 요 상황 위에랑 아래 같이 보세요. 요 친구가 지금 라지 fx랑 프라임 x 갖고 보는 거잖아. 이 라지 fx랑 f 프라임 x가 있는데 얘네들의 근이 저렇게 세 개라면 이 상황인 거잖아. 얘네들의 이름을 내가 1, 2, 3이라고 붙여볼게. 그냥 이렇게 세 개 이렇게 붙인 거야. 그럼 결국에 난 너 또는 너의 근이니까 전체 근이 몇 개가 생겨요? 5개가 생겼지. 맞아? 근데 저 친구를 절대값을 씌워도 이 5개만 유지되면 상관없는 거잖아. 맞아? 절대값을 씌우면 밑에 상황이 짜잔 되면서 파란색이 생긴 것처럼 보이는데 우연치 않게도 파란색이 너라면 어때? 내가 갖고 있는 5개가 그대로 유지되겠지. 무슨 말인지 알아? 그래서 지금 상황 자체가 절대값을 씌우더라도 생겨난 이 친구를 누구라고? 마이너스 알파라고 설정을 해버리면 저렇게 돼야지 문제가 없겠다 요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쌤 만약에 이렇게 되더라도 결국에 너가 마이너스 알파라면 문제가 없겠다. 여기서부터는 이제 그러니까 내가 사실 해설지 좀 보긴 봐봤는데 해설지는 왼쪽 상황 쓰고 오른쪽 상황 안 써놓거든요. 이게 함수 자체가 뭐 불가능한 상황인 건지 뭔지 모르겠어. 근데 내가 실제로 문제를 풀 땐 이렇게 푸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 왜냐면 뭐 이 함수는 이게 절대 안 되고 이런 걸 판단하기 귀찮잖아. 뭐 뭘 하든지 간에 일단 왼쪽 파트에서 문제가 생기겠다. 왜? 너가 살짝이라도 올라가 주길 바랬으니까. 만약에 내려갔다면 반대쪽이었겠죠? 오케이? 그래서 저 친구가 마이너스 알파구나 라고 한다면 여기 있는 이 빨간색 친구는요 결국에 f 프라임 x에다가 마이너스 붙인 대상이겠지. 절대값 붙인 거니까. 그 다음 여기 있는 이 친구는 그냥 제대로 된 라지 fx였겠죠.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얘가 하는 말 자체가 누구랑 누가 똑같다? 라지 f 마이너스 알파랑 마이너스 f 프라임 마이너스 알파랑 똑같겠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죠. 맞아요? 여기서부터 이제 계산이 좀 더럽긴 한데 이거는 이제 그냥 나 따라 하시는 게 제일 편할 것 같아. 내가 지금 세팅을 너의 두 실근을 알파 베타로 뒀잖아. 근데 fx가 누구예요 애초에? 너가 x제곱 더하기 k거든? 오케이? 그러니까 얘의 두 실근은 누가 되냐면 풀마 루트 마이너스 k가 두 실근이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알파를 가져다가 루트 마이너스 k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이걸 쓰기 귀찮아서 그랬던 건데 알파가 제인 건 일단 이제 알고 있자. 오케이? 그리고 너가 실제로 적분해 놓은 것도 있고 미분해 놓은 것도 있으니까 집어넣을 수 있겠죠 저기다가. 맞아요? 그래서 저 친구들을 그대로 갖다 집어넣으시면 계산 제가 좀 할게요. 집어넣으시면 마이너스 3분의 1에다가 이제 지금 루트 마이너스 k 넣은 거야? 넣으면 마이너스 k 루트 마이너스 k 마이너스 k 루트 마이너스 k 플러스 c에다가 2 루트 마이너스 k 이렇게 값이 나와요. 오케이? 얘를 쭉 정리하시면 c라는 친구가 나올 건데 c라는 게 3분의 2에다가 k 플러스 3 루트 k 마이너스 k 이렇게 나올 겁니다. 여기까지 오케이? 일단 여기까지 멈추시고 지금 경우도 너무 많이 뭔가를 했고 막 루트 마이너스 있고 해서 싫은데 이건 사실 내 사람대로 정리해놔. 이 뭔 짓거리 하는 거냐면
똑같은 대사니까 계산하면은 여기 있는 거 뭐 얘가 플러스잖아요. 플러스 3분의 1. 그러니까 얘랑 하면 마이너스 3분의 2겠죠? 그거 갖다 넘긴 상태야. 그럼 플러스 3분의 2가 되겠지? 3분의 1을 묶어내고 싶어? 그럼 3분의 2 K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여기 있는 이 친구 2라는 친구는요 3분의 1로 묶었을 때 3이 되겠지? 그냥 그거 써놓은 겁니다 지금. C가 나온 상태에서 답지에서는 막 뭐 여러 가지 행동을 다 하더라고. 뭐 판별식을 쓰고 여러 개를 하는데 나는 일단 이렇게 풀었던 것 같아. 저기까지 해놓고 문제에서 물어본 게 누구야? F0의 값의 합이죠. 그러니까 F0라는 친구는 결국에 적분상수 C를 물어보는 행동인 거잖아. 근데 적분상수 C가 누구라고? 그게 3분의 2에다가 K 플러스 3 루트 마이너스 K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내가 쟤를 고민을 좀 할 때 봐봐. K라는 친구가 이미 정수라고 줬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나열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가긴 하죠. 맞아요? 나열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가는 상태에 C가 만약에 0이 되면 내가 만들어왔던 요 케이스 자체가 존재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안 하는 거지. 우리는 지금 C가 뭐 해서 조금이라도 양수라서 위로 살짝이라도 올라갔을 거야 이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 맞아? 그러다 보니까 살짝이라도 올라가길 바라는데 일단 C는 0이면 안 돼요. 오케이? 만약에 C가 음수가 되면 무슨 일이 생겨? 내려가면 무슨 일이 생겨? 당연히 내가 원하는 상황이 지금 아닌 거야. 오케이? 아니 왜 이래? 내가 지금 요 세팅 자체를 만들 때 C가 올라가길 바랬잖아. 내려가는 순간 은근 두 개 생겨서 안 된다 했잖아. 나는 애초에 양수길 바래요. C가 양수인 걸 원해요. 이렇게 하고 머릿속에서 이거 잊으면 안 돼. C가 양수면 좋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오케이? C가 양수면 좋겠어. 그럼 봐봐. 0 되지 않기로 했으니까 K라는 친구는 절대로 마3이면 안 되겠죠. 근데 문제는 안에 들어있는 이 친구가 음수짜리잖아. 그러니까 만약에 K가 양수면 루트 마이너스 K가 허수가 돼버리지. 맞아요? 그러면 허수라는 무슨 저기 적분 상수를 깔고 있다는 거잖아. 그럼 그 친구는 어차피 저기 위에서 표현이 안 돼버리거든요. 무슨 말인지 아니? 실수체계니까 이게.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K가 최소한 뭐 해야 되겠다? 얘 때문에 K가 음수여야 되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할 것 같아. 오케이? 그럼 마3이어도 안 되고 마3보다 더 작아지면 어때요? 마3보다 더 작아지는 순간 얘는 양수 그대로인데 얘가 음수가 찍혀버리지. 맞아요? 음수가 찍히면 C가 내려가는 거잖아. 그러면 내가 원하는 상황 아니죠. 결론적으로 K는 여기 있는 친구는 마3보다 크구나 이 생각이 들겠네. 가능한 K 몇 개? 2개. 누구? K, 마1과 마2 이렇게 2개가 있을 거야. 이 생각하는 게 일반적일 것 같아.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럼 내가 K 2개 알았으니까 저기다 집어넣고 쟤네를 더하면 정답이다. 오케이? 그렇게 문제가 풀릴 거고요. 이 문제 풀면서 개인적으로 제일 좀 힘들다라고 느꼈던 건 일단은 그래프 케이스 분류가 너무 많아. 너무 많고 물론 정석적으로 안 풀고 조금 본인이 생각했을 때 안 나올 것 같은 거 스킵하면서 풀 수는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일단 처음 문제 풀 때 식 가져다가 여기까지 쓰는 건 꼭 해줘야 돼. 이건 안 해주면 못 푸니까 이건 꼭 해줘야 돼. 어떤 문제를 봐도 여기까지 하는 건 사실 14번이든 몇 번이든 다 나올 만하니까 꼭 하시고 너를 가지고 케이스 분류하는 건 사실 문제가 안 되는데 지금 내가 단순하게 한 것만 해도 케이스 6개 나왔지. 맞아? 1번 상태에 1, 2, 3 2번에 하나 3번에 하나 둘 이렇게 나왔지. 근데 1번부터 시작을 하든 3번부터 시작하든 상관없는데 일단은 이게 좀 깔끔할 것 같아서 시작을 한번 했었던 거고 본인들이 함수 계속 움직여가면서 확인을 해야 될 텐데 만약에 쌤 제가 여기까지 오고 케이스 분류 하려 했는데 너무 복잡해서 못했어요 하시면 아마 이 부분이 좀 약했을 거거든요. 여기 있는 적분상수 라지 fx를 가지고 기함수의 평행이동으로 생각을 해줘야 비교적 편한데 그게 아예 안 돼버리고 생짜로 이렇게 네가 다 움직여버리면 그게 좀 힘들어. 무슨 말인지 알지? 케이스도 더 늘어날 거고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좀 힘들 수도 있지 않았을까? 뭐 이 정도 생각일 것 같고 마지막 3번 케이스에서 올라가는 그 친구를 누가? 너가 해결해줘야만 해 라는 아이디어를 꼭 기억해야 되는데 개인적으로 나는 이 아이디어는 익숙하다고 느끼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사람마다 지금 이런 생각을 내가 어떻게 떠올리지 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거는 꽤 자주 많이 씁니다. 함수끼리 곱해져 있을 때 한 놈에게 생기는 문제를 다른 친구가 처리해준다. 보통 연속과 미분 가능해서 쓰는데 지금은 실근에서도 내용이 똑같이 나온 거다. 그냥 이 정도일 것 같아요. 오케이? 힘들다. 우리 쉬지 말고 쭉 하고 끝내자.
쉬었다가 뭐 그거 뭐야? 아니 이거 저한테 이 웹툰 대사가 씨발 진짠데 이거 저한테 보여주면서 쪼개잖아요. 야 그만 봐. 자 볼게요. 요 문제가 근데 나름 29번 치고 쉬웠던 것 같아. 이게 무슨 느낌이냐면 보통 미적분을 할 때 어려운 이유가 함수를 설정하기 힘들 때가 많거든요. 내가 함수 자체를 모르는 상태에서 계산을 하고 뭔가 진행하려니까 약간 막 암흑 속에서 찾는 느낌이 좀 있는데 얘는 비교적 그게 덜해요. 봐봐. 로그 함수 하나 있고 너랑 직선 k 갖다 준 상태에서 두 친구의 좌표의 차이가 얼마다? 2분의 3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 그래서 그거를 갖고 FA라고 하자인데 내가 오늘 이거 읽으면서 무슨 생각 한번 했냐면 우리가 약간 그런 건 있을 수 있어. fx라고 썼을 땐 함수 느낌, fa라고 넣었을 때 뭔가 숫자 느낌이 있긴 한데 최소한 미적분 파트부터는 그렇게 하지 말자. 무슨 말인지 알죠? 저게 a로 표현되어 있는 함수겠구나 라고 일단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계산이 물어본 친구 자체가 너의 값을 갖고 계산해와 이렇게 됐잖아. 결국에 나한테 f를 찾고 g를 찾아와 이런 얘기긴 할 건데 다행히도 뭐가 가능하니까 실제로 a랑 b의 좌표를 찾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fa를 진짜 찾아오기 굉장히 편하다 뭐 이 정도 얘기일 것 같아요. 계산을 한번 해보면 너라는 친구는 기본적인 그냥 로그 ax 빼기 ln이 이 친구일 거 아니야 얘가. 맞아요? 너가 누가 되길? k가 되길 바란다. 이게 지금 첫 번째겠죠? 그럼 이거 만족하는 거 이제 이렇게 계산하면 되거든요. 로그 a의 x는 k 플러스 ln이야. x라는 친구는 a의 k 플러스 ln이야. 근데 나는 얘를 가져다가 점 a라고 부를 뿐이에요. b라고 부르네? b라고 부를 뿐이에요. 오케이? 똑같이 이번에는 부호를 바꿔서 마이너스 로그 a의 x에다가 빼기 ln 2를 붙이면 그걸 k라고 부를게. 그치? 그럼 저 상황 만족하는 x 찾아야 되니까 또 똑같이 할게요. 마이너스 로그 a의 x는 k 플러스 ln 2야. 그래서 마이너스 넘기고 a 붙이니까 x라는 친구는 a에 마이너스 k 마이너스 ln 2야. 그치? 그리고 나는 얘를 가져다가 a라고 부를게요. 이 상황이겠죠. 그 다음에 문제에서 결국에 a, b의 거리가 2분의 3이라 했으니까 b를 기준으로 이걸 기준으로 누구를 빼자? a를 빼자. a-k-ln이 이렇게 한번 빼자. 그럼 그 결론이 얼마냐면 2분의 3이야.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자, 그 상태에서 얘를 계산을 좀 하고 싶은데 일단 여기 있는 마이너스 자리 보기 싫으니까 역수로 좀 표현을 합시다. 이렇게. 오케이? 그 다음에 누구를 보자? 이렇게 좀 한번 할게요. a에 k 플러스 ln2라는 친구를 그냥 뭐 라지 x 정도로 표현을 한번 해보자. 그럼 여기 있는 식 자체가 x 마이너스 x분의 1이 2분의 3이다 이렇게 되는 거 맞죠? 결국에 정리하면 x제곱 마이너스 2분의 3x 마이너스 1이 0일 거고 전부 2를 곱하시면 여기까지 정리는 누구나 할 수 있겠다. 오케이? 그럼 이 친구 인수분해 하면은 2, 1, 4, 1 마이너스 플러스 될 거니까 2x 플러스 1이거나 아니면 x 마이너스 2가 0일 거죠. 여기까지 맞죠? 그래서 결국에 x라는 친구는 a에 k 플러스 ln 2를 표현하고 있던 건데 그 대상 자체가 마이너스 2분의 1 또는 2였어. 이렇게 정리가 될 거 아니야? 어차피 지수함수 기준으로 음수는 나올 수 없죠. 그러니까 저기까지 쓸 수 있을 거고 너를 정리 다시 하면 k 플러스 ln 2라는 친구는 로그 a의 2야 이렇게 쓸 수 있죠. 넘기면 k라는 친구는 로그 a의 2에다가 빼기 ln 2야 이렇게 쓸 수 있겠네. 그리고 미적분 문제니까 전부 ln으로 바꿔놓는 게 좀 편할 겁니다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이 생각을 가져도는 괜찮아. 지금 우리가 이런 k를 가져다가 너를 fa라고 부를게 이렇게 했잖아.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함수 자체는 미지수가 어디 깔려있는? 밑에 깔려있는 그런 상황이겠지? 맞아? 근데 우리가 로그 함수 뭐 이런 친구를 미분하는 거 할 수 있는데 밑에 깔려있는 대상을 미분한 적 없거든요? 로그 a의 x 이런 걸 미분을 했지, 그치? 그러다 보니까 밑에 지금 문자가 들어있는 건 좀 불편함이 느껴지긴 하고요. 당연히 얘네들을 가져다가 분모의 lna, 분자의 ln2 빼기 ln2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게 비교적 편하긴 할 겁니다.
오케이? 일단 여기까지가 첫 번째 스텝. FA를 제대로 찾아왔다 이렇게. 자, 두 번째로 이제 뭐 하면 왜 이렇게 많아 계산이? 두 번째로 뭐 하면 되니? 어쨌든 너의 역함수가 있는데 역함수에 대한 적분을 수행해줘 이렇게 했잖아. 근데 어쨌든 아무리 그래도 역함수다 보니까 지금 로그함수를 가지고 역함수 구하는 건 좀 귀찮긴 하겠죠. 그래서 우리는 뭘 하는 게 편해요? 역함수의 미분법을 활용하는 게 편하겠지. 그래서 이렇게 한번 계산을 시작할게요. 자, 여길 기준으로 일단 이렇게 한번 표현을 해보자. GA라는 친구를 내가 그냥 T라는 문자로 한번 살려볼게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 자리를 바꿔서 F 기준으로 T를 집어넣으면 A가 나올 거야. 여기까지는 당연한 거죠. 그리고 FA를 알고 있었잖아 우리가. FA가 얘였잖아. 그러니까 저 자리가 T로 바뀌었다 뿐인 거니까 결국에 너 자체는 누가 되겠다? 너 자체는 분모에 ln T분의 ln 2 빼기 ln 2야 이렇게까지 쓸 수 있겠죠. 맞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쓰고 나면 일단 G를 갖고 FT로 표현하는 것까지 정리가 됐다 뭐 이 정도 상황일 거고 문제에서 지금 적분 구간이 0부터 ln 2까지죠. 맞아요? 0부터 ln 2까지니까 어떻게 두자? A가 0이었단 얘긴 거잖아. 그럼 A가 0이었기 때문에 G0이라는 친구가 T였단 걸 거고 그렇죠? 그럼 너의 자리를 바꿔서 F에 T를 집어넣었을 때 0이 나오는 그 지점을 찾고 싶은 마음이 들 수밖에 없고 그러면 얘 자체가 ln-t, ln-2 빼기 ln-2인데 그게 0이 됐으면 좋겠다는 거지. 그러면 넘기고 약분하고 뒤집으면 ln-t가 얼마예요? 1이에요. 그렇지? 그러니까 결국에 ln-t가 1이면 t는 얼마가 될 수밖에 없다? 2가 될 수밖에 없다. 이 상황 하나. 똑같이 이번에는 윗끝이 얼마였냐면 걔가 ln2였거든 적분 구간에서. 그러면 얘를 가져도 똑같은 과정을 반복하시면 f 기준으로 t를 집어넣었을 때 ln2가 나오는 걸 찾고 싶다는 얘기겠지. 그럼 결국에는 ln-t가 얼마가 될 수밖에 없어? ln-t가 2가 될 수밖에 없겠죠. 거짓말이야. 2분의 1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t라는 친구가 얼마? 루트 2가 될 수밖에 없겠네. 이렇게 식을 하나 찾을게요. 그냥 뭔 짓 하고 싶은 거야 전부? 지금 내가 역함수의 미분을 통해서 치환을 해서 바꿔보겠다는 얘기지. 맞아요? 그럼 여기서 멈추지 말고 너네는 구간에 대한 얘기잖아. 맞아? 그럼 여기서 지금 A랑 T의 관계가 있으니까 얘네들을 뭐해서? 미분해서 DA, DT를 표현하는 거 한번 써봐야 되겠지? 이 친구 식 전체를 좀 밑으로 좀 내립시다. 이 식 한번 미분해봅시다. 얘 미분을 한번 하면 DA, DT 잠깐만 그냥 이렇게 하자. 요거 식 써져 있는 건 좋은데 이거 미분하는 거 좋은데 좀 귀찮잖아. 이렇게만 바꿔놓자. 얘를 미분할게요 그냥. 요걸로 미분하면 여기 왼쪽에 있는 친구는 F'T가 되겠지? 그리고 DT가 붙고 오른쪽 거 미분하면 DA 이렇게 써지겠죠? 오케이? 그러면 지금 우리한테 나와있는 지금 대상들을 갖고 이거 위에 거 한번 훔쳐와서 좀 봅시다. 너 계산해달래요? 이거 계산 한번 해보자 이제. 다 보이지? 자 지금 분모에 있는 거 기준으로 너는 너는 0부터잖아. 0 대신에 누구로 보자? 2로 보자 이렇게 한 거지. 그러니까 2부터 어디까지? 루트 2까지 이렇게 바꿀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더하기 ln GA라고 써져 있지. 근데 우리 GA를 누구로 보자? T로 보자 이렇게 한 거잖아. 그렇죠? GA 자리에 누구 집어넣고 T를 집어넣고 다시 그 다음 여기 GA 자리에도 누구? T를 집어넣을 수 있겠죠? 그 다음 DA 대신에 누구로 바꿔놓자? F'T, DT 이렇게 바꿔도 되겠죠? 그러니까 F'T, DT 여기까지 쓸게요. 오케이? 그러면 너 어차피 F'T 알잖아. FT가 요거면 F'T가 누구니? 미분할 수 있죠 이제. 어떤 식 하나 짜잔 이렇게 나오겠지. 그럼 그 대상 가져다가 밑에다 뭐하고 집어넣을 수 있고 요 친구가 어떤 깔끔한 문자에 관련된 함수로 변해버리면 그 다음부터 뭐 하면 돼요 이제?
진짜 적분 시작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아니? 그래서 이거에 대한 계산을 뭐 하면 수행하면 답이 나오고 끝 뭐 이런 얘기일 거야. 오케이? 요렇게만 얘기를 좀 드리고요. 이 문제는 난 개인적으로는 아까 전에 봤던 29번보다 훨씬 더 낫다고는 생각을 해요. 무슨 말이냐면은 근데 둘 다 그게 그거다. 처음에 봤던 이제 29번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부분적분을 할 건데 앞에 있는 꼴을 꼭 맞추기 위해서 노력해가는 과정이 필요했던 거잖아. 계산도 꽤 많았고 이 친구도 계산이 적진 않은데 일단 기본적으로 A, B를 직접 구할 수 있다는 게 생각보다 괜찮아요. 그러면 저거 구할 수만 있어도 부담이 굉장히 많이 줄거든. 물론 그 과정 중에 계산 몇 개 있긴 한데 그 정도는 해낼 거고 그 다음에 나머지 G라는 친구의 역함수니까 직접 물론 찾으려면 뭐 알아서 할 수도 있긴 할 건데 지금 역함수 미분법 활용해서 하던 행동 그대로 그냥 항상 하던 그대로죠. 계산만 수행하면 답이 나올 거다 보니까 이게 비교적 좀 더 편하지 않을까 뭐 이런 정도 생각이 들 것 같아.